앞선 4.15 총선 결과가 문재인 사주풀이를 통하여 정확히 예상하여 적중했듯이 나라의 구군은 대통령 사주 및 흘러가는 운세와 직결되므로 문재인 사주를 풀어서 다가오는 2020년과 내년 21년 구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자연의 모습에 비교하면 큰 연못에 떠있는 연꽃의 모습을 하고 있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큰 호수의 연꽃은 호수물의 방향에 따라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맬 수 있는 사주라서 주변인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한 관리를 잘해야 주변인으로 인한 구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태어난 시간이 알려진 바가 없어 많은 분들이 변술시로 짐작하고 용신을 병화로 보는 분이 대부분이나 연꽃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종격사주, 종격이란 사주가 오행 중에 한 가지가 넘치면 한쪽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주로서 금과 수를 용신으로 하는 사주입니다. 따라서 금년 경자에는 지지가 해자축 삼합으로 수기운이 풍성해져서 초반에는 많은 수기운으로 질병, 사고 및 구설수가 들어와 힘들어 보이지만 천간의 경금이 들어와 금생수로서 점점 전화위복이 되어 세력이 모이고 따라서 운세가 일어나는 사주입니다. 연초의 운만 보아도 지난 재임기간 3년 동안 외교 문제, 소란한 주변인들의 사건, 무엇보다 민생 및 경제 문제 등으로 힘들고 심판받는 사회로 선거가 될 뻔했으나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잘 대처하여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세 운부터 64세 운까지 30년 대운 동안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이 따뜻한 햇빛을 받고 수량을 조절받은 후에 다시 넉넉한 수운이 들어오니 연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인기를 얻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남은 올해 경자년의 남은 운세를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중소자영업, 실업문제, 기업도산 등 위기 상황에서 항상 힘든 나락으로 빠지는 서민들을 위한 비상조치를 압도적인 국회의원 숫자를 바탕으로 실행하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연못 위의 연꽃은 물이 많아지면 물을 의미하는 주변인 참모, 가족들의 사건 구술수가 좋은 운에서도 항상 연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객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조언할 수 있는 토기운이 사주에 보이지 않기에 다수의 세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가을 이후에 여론과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작전이며 필승 전략이라 정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비록 힘의 열세를 인정하지만 반격에 나서는 중국의 대응으로 중간에 낀 한국호는 경제적, 정치, 외교적으로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비를 맞게 되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시간이 흘러 미국 대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문재인의 흘러가는 대운이 좋아 이런 부정적인 면을 덮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미국의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인데 이전에 트럼프와 조 바이든 사주풀이에서 확신했듯이 조 바이든의 당선이 문재인의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덮어주는 귀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의 현재 물상은 한겨울의 모닥불의 모습이지만 11월 3일에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주위에 만인이 모여 대통령 당선 축하를 하는 그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의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할 것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에 나서므로 한국의 샌드위치 신세도 나아지고 방위비 금액도 상방 합의가 이루어지며 북한 문제도 유연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문재인의 실정을 어느 정도 듣게 된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2021년 신축년의 운세를 보면 사주의 축이 이중으로 겹쳐 들어와 그물망에 갇히는 모습입니다. 즉 2020년 경자년에서 지속된 나라의 어려움이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대북 강경 노선이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져 계속하여 힘든 경제 상황으로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5월 여름에 사망하는 한반도가 대격변하는 사건, 이전에 리설주 사조와 김정은 사조풀이 설명을 참조가 발생하고 나라가 군사, 경제, 정치 등 전 분야의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사주는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귀인이 나타나거나 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져 그동안의 실정을 덮어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사망으로 인한 혼란은 단기간에 그치고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구축과 남북교류 협력으로 남측 기술 더하기 북의 자원과 인력이 합쳐져 엄청난 발전 모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문재인은 2020년 12신살로 장성살, 즉 자신의 중심이 세력이 되는 이 들어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21년 신축년에도 반한살, 말 안장에 올라앉는 행운의 운세가 들어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운세가 바로 나라의 국운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21년 신축년은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되는데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확실하고 새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구설수와 태클을 물리치고 당선이 되어 일반인과는 다른 험난한 성장 과정처럼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무역과 교류로 지속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국보호주의로 이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를 맞지만은 2022년부터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으로 교류 협력으로 남측의 첨단 기술과 북의 천년조합 및 우수한 노동력이 합쳐져 엄청난 발전의 모습의 단계로 나아가 통일의 전 단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월가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언급했듯이 지구상의 남은 곳 중에 개방 및 통일만 한다면 가장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고 한반도입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된 한반도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한 적이 있는 주변국과는 달리 하늘의 축복을 받아 국운이 너무나 잘 풀리고 허리가 활짝 펴지는 모습이며 통일을 앞둔 직전의 모습이 2022년부터 펼쳐집니다.
2022년까지의 격변기를 거쳐 곧 머지않아 번영된 통일항구의 모습이 정말로 그려집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설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